폐혈증, 그리고 알츠하이머.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려운 숙제 같은 질병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질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HLB 사이언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HLB 사이언스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세균이 죽으면서 내뿜는 그 진짜 위험한 독소 있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에 싹 잡아버린다는 아이디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환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건 이 독수로 인한 2차 피해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보건 위기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HLB 사이언스가 내놓은 이 이중작용 솔루션이 뭔지, 이게 연구실에 나와서 실제 환자에게 가기까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또 HLB와의 합병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눈앞에 닥친 보건 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혈증 시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병원 감염 같은 게 늘면서요. 2034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무려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절실하게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시장은요. 와, 이건 더 큽니다. 2032년에는 1,00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네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증상 좀 나아지게 하는 약 말고요. 아예 병의 진행을 딱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제를 시장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무기, 그러니까 기존의 항생제들이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그 슈퍼박테리아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적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HLB 사이언스는 과연 어떤 해답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 해법의 핵심, 바로 이중작용이라는 키워드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이 바로 이중기능 펩타이드, 줄여서 DFPEP, DFPEP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하나는 박테리아를 직접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박테리아가 죽으면서 뿜어내는 그 치명적인 내독소를 즉시 딱 붙잡아서 중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적군을 제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포한 독가스까지 말끔하게 제거하는 특수부대 같은 거죠. 기존 항생제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약들은요, 세균을 죽이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갑자기 폭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사이토카인 폭풍이거든요. 그런데 디에프펩은 어떠냐? 세균을 죽이는 것과 독소를 제거하는 걸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런 위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틈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문제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과연 어떻게 진짜 신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실제 임상 현장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HLB 사이언스가 밀고 있는 핵심 신약 후보는 딱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폐혈증이랑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DD-S52P고요. 다른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DD-A279입니다. 이 둘이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뭐랄까 쌍두마차인 셈이죠. 특히 이 중에서 앞서가는 건 DD-S05EP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깐깐하다는 미국 FDA의 임상 1상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임상 1상이라는 게 처음으로 사람한테 약을 써보면서 이거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 사람한테 써도 괜찮다는
공식 인증을 받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티켓을 손에 쥔 거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DDA279는 접근법이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워요. 기존의 알츠하이머 약들은 대부분 뇌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를 치우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DD279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애초에 왜 그런 찌꺼기가 생기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경염증을 직접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결과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훨씬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기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 회사의 미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바로 모기업 HLB와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결정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2025년 말에 HLB 사이언스가 HLB에 흡수 합병되기로 한 건데요. 이건 그냥 회사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개발이라는 긴 마라톤에 아주 강력한 엔진, 부스터를 장착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합병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병 전에도 HLB 그룹이 이미 67%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절대적인 지원군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우리가 이 기술의 가치를 이렇게나 높게 보고 있다, 앞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하는 그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합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질까요? 딱 정리가 됩니다. 우선 R&D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임상, 또 나중에 마케팅까지 그룹이 가진 인프라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덩치가 커지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협상할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앞으로 우리면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그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폐혈증 치료제 DDS-05EP의 다음 임상 소식이 언제쯤 들려오는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둘째, 알츠하이머 치료제 DDA279의 비임상 연구 결과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이후에 정말 R&D나 운영 면에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HLB 사이언스는 지금 당장 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글로벌 빅파마에 수조 원대에 파는 바로 기술 이전, 애로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공 여부는 당장의 매출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따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거대한 자본의 만남, 이 강력한 조합이 과연 폐혈증과 알츠하이머라는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